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어제 한 얘기고요. 밑에 윤상현 의원은 오늘 한 얘기예요. 시차가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기까지 D-85 남았어요. 어제 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하면 D-84가 되네요. 그러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받아치듯이 또 얘기를 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의절할 때까지 D-27 나왔습니다. D-27이니까 이번 달 말을 상정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 나왔어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깊게 보죠. 우선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D-85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앞서서 2월 중순쯤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뭐 100일 정도 뒤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2월에 이제 깔아두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달 초니까 어제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키면서 날짜 계산을 하니까 D-85가 됐다는 건데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에서 윤 배신 두고 경론 시작해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철현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다. 마치 뭐 이렇게 예언하듯이 저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뭐 보수 분열을 획책해서 본인이 좀 어부지리를 얻어보겠다 하는 전형적인 이관계입니다. 전형적인 이관계.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국민의힘이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요 역효과가 납니다. 자, 김용태 의원. 85일 안에 불난 호떡집처럼 뭐가 절연하고 지도부 교체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지호 전 의원 이거 이관계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지호 전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전국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말 인용이 됐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에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바둑에서 미리 수를 두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지도부에 있는데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겪어봤었고 뭔가 이게 핀셋처럼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당이었고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도 있는 당이고 같이 함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계엄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와 맞서 싸웠던 부분도 있고 이게 과거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칼로 무베듯이 뭐 쫙쫙 갈라져서 하는 그런 산술적인 걸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잘 판단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하고는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열됐고 저희가 분당이 됐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지도부가 이제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띄웠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한 그릇에 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은 그 당시 이제 최순실 씨와 연관된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어찌되었든 민주당의 어떤 그런 횡포와 본인이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계엄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기 의원, 지금 여당에서 이거 이관계다. 이관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손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다음에 대선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본인이 후보로서 나오게 될 거고 그때 가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삼원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화두로 떠올릴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후보들 경선도 있어야 되고 후보를 뽑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면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저희도 질문할 겁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사면할 겁니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면권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면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짚고 넘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윤석열 컴백 대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투표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국에는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지금은 추측입니다만 예. 충분히 그 손절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물론 가정을 해야 됩니다만. 형사재판이 시작도 제대로 아직 못했는데 사면 얘기하는 것은 예. 너무 그 단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좀 그 형사재판하고 연계해서 지켜봐야 될 지점 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100% 추측에 의한 것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적당한 형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예. 부분을 동의해 줄 것이냐 구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손절을 칠 것이냐 이 부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측의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D-85를 얘기하면서 여당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관계 씁니까? 다 보여요 이관계인지 약간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자, 이거에 맞받아치듯 윤상현 의원 아까 D-27을 제시했다고 했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절 D-27 오늘 기준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를 설정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유죄 판결 거의 확실합니다. 민주당 바로 의절할 것이고 그러면 2심의 유죄가 나오면 바로 의절할 것이고 그 시한은 27일 남았습니다. 의절 시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숙청된 비명계 인사들 아마 비명의 난 일으킬 것이다. 여기도 만만치 않게 받아쳤는데 이거 김용태 의원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 판단에? 글쎄요, 저는 만약에 2심이 유죄가 나온다면 예. 오히려 친명들이 더 똘똘 뭉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친명계가 더. 1심 때도 모 의원께서 움직이면 죽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친명계에 좀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이제가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을 때 약 400억의 돈을 토해내야 되는데 반환해야 되죠. 그렇죠. 당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친명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빠르게 선거를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2판 4판 되면 사실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중심을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동력이 더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안타깝게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 김영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공천에서 총선 공천에서 비명 행사라는 공천 예. 저희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에 대한 공천 학살이 있었고 사실 지금 원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친명계 의원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2심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친명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의 난 이거 쉽지 않은데요. 세력 자체가 없는데 이겁니까? 전용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것도 가정을 해놨어요. 2심에서 뭐 유죄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의절 D-27이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전부 다 가정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조금 과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리더십을 충분히 증명받았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 리더십이 흔들 거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심을 보자라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극 체제인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뭐 리더십으로 인정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충분히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명계가 더 뭉칠 것이다. 이게 더 위기로 다가오면서 더 뭉칠 거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뭐 뭉치고 안 뭉치고 할 게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지난 대선 이후부터 예.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이런 그 칼날 속에서도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 뭉치고 뭉치지 않고 이거와는 별개로 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충분히 증명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각 여야에서 각각 상대 정당을 향해서 그리고 상대 인물을 향해서 어떤 얘기들 꺼내는 걸 좀 다뤄봤고요.